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매일 목욕을 하는 것이 깨끗하고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혹시 그 습관이 당신의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매일 하는 뜨거운 목욕이 오히려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뇌졸중이나 낙상의 위험을 높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생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온 목욕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단 몇 가지 방법만 바꿔도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김성은 박사의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년을 위한 올바른 목욕법을 전해드릴 겁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 한 번의 목욕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65살을 이미 넘겼다면 매일 목욕하는 습관은 결코 건강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고 믿어온 평생의 상식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의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욕실 안에서 사고로 생명을 잃은 노인의 수는 이미 3,000명을 훌쩍 넘었고, 해마다 수백 명이 욕실에서 넘어져 골절이나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 비극은 대부분 매일 목욕을 해야 몸이 깨끗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혈관계의 반응 속도도 늦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혈관은 급격히 확장되고 순간적인 혈압 하락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는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실제로 의사로 평생을 보낸 김성은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 중 다수가 목욕 중 쓰러지거나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고 말합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몸을 씻으며 이게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어느 겨울날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 뒤에 숨겨진 오해입니다. 깨끗이 씻는 습관이 도덕과 예의의 상징이던 시대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하루쯤 안 씻는 것은 게으름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의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매일의 뜨거운 물과 비누,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몸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은 흔들리고 신경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려던 의도가 오히려 자신을 병원 침대에 눕히는 결과를 부른 셈입니다. 김성은 박사는 말합니다. 노인에게 매일의 목욕은 건강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위험을 자초하는 의식이 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매일의 뜨거운 물은 몸을 정화하는 대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욕실을 찾는 것이 곧 장수의 비결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충격이겠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깨끗함보다 안정과 균형을 더 원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목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깨끗함의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더 자주 씻는 사람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깨끗함은 단지 외적인 윤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몸이 풀리고 피로가 풀린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65살이 넘은 사람에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실신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가 커서 이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실제로 김성은 박사가 운영하는 진료소에선 매년 겨울마다 10명이 넘는 노인이 목욕 중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70살 이창수 씨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늘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덕분에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욕조 안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결국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목욕하던 게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5살 이상의 사람들은 체온과 혈압의 변화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약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른바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나타나고 욕실 바닥에서 넘어지면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41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심장이 30% 이상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한 것과 같은 부담으로 평소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손등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즉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 온도는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목욕 시간입니다. 열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목욕할수록 혈압이 더 떨어지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욕 전에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탈수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혈압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네 번째로는 욕실 안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서서 씻을 때보다 넘어질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 근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살이 넘었다면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예기치 못한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나친 열은 심장을 혹사시키고 혈압을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생명을 위협합니다. 젊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뜨거움이 아니라 적당함을 택해야 합니다. 온도의 몇 도 차이가 인생의 몇 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목욕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예전처럼 부드럽고 윤기 있던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보습막, 즉 지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일 목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65살 이후에는 그 습관이 피부 건강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몸을 씻으면 남아있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고 피부는 마치 메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집니다. 이렇게 손상된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는 동안 미세한 상처가 생기며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성은 박사를 찾아온 72살 이미숙 할머니는 매일 비누로 온몸을 박박 문지르던 습관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진 결과 그녀의 피부는 심하게 건조했고 미세한 균열이 수없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건강하다는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노인의 피부는 이미 약해진 보호막 위에 매일 자극을 더해선 안 됩니다.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것은 세포의 회복 시간을 빼앗고 피부를 마르게 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김성은 박사가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65살 이상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를 사용할 경우 건성 피부가 될 확률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단지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려움으로 인한 수면장애, 세균 감염, 염증, 그리고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서너 번만 목욕해
피부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피부는 일정한 시간 동안 스스로 유분과 수분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누는 전신에 사용하는 대신 꼭 필요한 부위, 즉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 정도에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세정제는 약산성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어서 피부의 보호막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약산성 제품은 피부의 자연적인 pH를 유지하여 미생물 균형을 보호해줍니다. 넷째, 목욕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를 황금의 3분이라고 부릅니다.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유지시킵니다. 이미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불과 2주 만에 가려움이 80% 줄었고 잠도 푹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깨끗함은 단순히 자주 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과학입니다. 매일 목욕으로 그 방패를 닳게 만드는 대신 하루를 건너뛰며 숨 쉴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깨끗함의 시작입니다. 욕실은 청결을 위한 공간이지만 노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의사로 일해온 김성은 박사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욕실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거나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미끄러운 물기, 급격한 혈압 변화, 그리고 약해진 근육과 균형 감각이 맞물리면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3살 박영철 씨는 겨울날 욕조에서 나오는 순간 발을 헛디뎌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는 다시 자유롭게 걷지 못했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런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80살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을 당했을 때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4명 중 1명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생명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욕실 낙상 사고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물기 때문입니다. 젖은 바닥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미끄럽습니다. 둘째는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입니다. 목욕 중 혹은 직후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몸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셋째는 나이 들며 근육과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늦어져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한순간에 겹치면 단 몇 초 만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손잡이입니다. 욕조 옆이나 변기 근처 혹은 욕실 입구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면 순간의 균형 상실에도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서 씻을 때보다 앉아서 씻을 때 넘어질 확률은 90% 이상 감소합니다.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급하게 일어서거나 고개를 숙이는 동작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80살을 넘긴 사람은 혼자 목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김성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실은 청결의 공간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노인에게는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가 단지 몇 걸음 차이로 생기거나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경을 바꾸는 용기가 생명을 지킵니다. 욕실은 하루의 피로를 씻는 공간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신중함과 배려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젊은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모함일 뿐입니다. 이제는 청결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을 확보한 후에 청결만이 진정한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단단한 발판 하나, 튼튼한 손잡이 하나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나와도 몸이 금세 식지 않았지만 65살을 넘어가면 그때의 몸이 아닙니다. 목욕을 마친 직후 따뜻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몸이 차가워지며 오한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목욕을 마치고 찬 공기에 노출되면 피부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찻잔을 냉장고에 넣었을 때 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급격한 체온 변화는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며 심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5살 정혜자 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는데도 몸을 제대로 닦지 않고 차가운 방에 앉아 있다가 체온이 30도 가까이로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었는데 왜 이렇게 추워진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뒤에는 피부의 혈관이 여전히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방의 찬 공기와 맞닿는 순간 몸속 열이 빠르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온은 급격히 내려가고 몸은 떨리며 심박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며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목욕 전에는 방을 충분히 데워두어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하며 피부에 남은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따뜻한 옷을 입고 특히 발과 허리를 잘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있으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므로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또한 목욕 후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속에서부터 열을 보충하면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김성은 박사는 이런 습관을 철저히 지킨 정혜자 할머니가 다시는 저체온증으로 고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목욕 후 체온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목욕 시간대입니다. 겨울철에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온화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아 혈압과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그때는 실내가 가장 차갑고 몸이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아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욕이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온도와 생리적 균형을 조절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체온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욕실을 나서는 그 몇 분의 행동이 당신의 겨울을,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끗이 씻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 반대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청결한 습관이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세균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 미생물군이라 불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외부의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전신을 박박 문질러 씻어내면 이 유익한 세균들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생물균이 다시 자리 잡지만 65살이 넘으면 그 회복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미생물학과와의 공동 연구 결과 75살 이상 노인 중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만 목욕하는 사람들보다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피부가 세균 감염과 염증에 훨씬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매일 비누로 몸을 씻던 노인들은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쉽게 곱았으며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부 면역력은 호흡기 면역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청결은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깨끗함을 위해 매일 씻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익한 미생물을 지키면서도 위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욕은 하루 걸러 1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유익한 세균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은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여버리며 그 결과 피부의 자연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특히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은 장기간 사용 시 피부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셋째, 비누는 전신이 아니라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처럼 땀과 피지가 많은 부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넷째, 세정제는 보습, 저자극, 약산성이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은 피부의 pH 균형을 유지하고 유익한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의 미생물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최순희 할머니는 이 원칙들을 지킨 후 겨울철마다 반복되던 피부 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녀의 피부는 건강하고 촉촉했으며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결은 적당해야 합니다. 깨끗함의 기준은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몸은 완벽한 멸균 상태가 아니라 균형 잡힌 공존을 원합니다. 미생물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며 그들과의 조화가 건강을 만듭니다. 매일의 목욕 대신 현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청결은 위생이 아니라 오만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피부의 방패를 믿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청결의 시작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목욕하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걱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특유의 노인 냄새는 사회적 불평과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냄새의 원인은 단순한 위생 부족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디노네날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인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주 목욕을 해도 이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자주 씻으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어 냄새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부위 청결과 피부 관리입니다. 냄새가 잘 나는 부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 그리고 등입니다. 이 부위들은 땀샘이 많고 피지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전신 목욕을 하더라도 나머지 날에는 따뜻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 부위만 닦아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를 줄이면서도 피부의 유분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향이 나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면 냄새가 가려진다고 믿지만 이런 제품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피부의 천연 유분을 없애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의 번식을 더 쉽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약산성의 순한 세정제입니다. 피부의 pH를 유지하며 미생물균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또한 녹차, 박하, 감귤류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은 냄새를 은은하게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외부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잡아두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세균이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냄새 관리에는 목욕 습관뿐 아니라 식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 술, 담배,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체내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 땀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독소가 줄고 냄새도 완화됩니다. 특히 오렌지, 귤, 자몽, 키위, 딸기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몸을 정화하고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채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땀의 냄새가 더 짙어집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몸을 깨우고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나 캐모마일차, 생강차 같은 허브차도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항산화 작용과 천연 항균 효과가 있어 냄새 원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옷과 침구의 청결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목욕해도 땀과 피지가 묻은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이불을 사용하면 냄새는 금세 다시 생깁니다. 면 소재의 통기성 좋은 옷을 입고 옷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침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올바른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79살의 한 할머니는 체취 때문에 가족을 피하던 사람이었지만 목욕 횟수를 줄이고 올바른 부위 청결과 식습관을 병행한 후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외출을 즐기며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몸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비누의 거품이 아니라 습관의 균형에서 태어납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 적당한 세정, 충분한 보습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향기로운 노년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믿음, 매일 깨끗이 목욕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생각은 사실 노년의 몸에는 위험한 착각일 뿐입니다. 김성은 박사는 40년이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65살 이후에도 젊은 시절의 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심장과 혈관, 피부와 면역을 모두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뜨거운 물로 매일 목욕하는 것은 몸을 정화하는 대신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혹사시키며 때로는 목숨을 위협합니다. 과도한 세정은 피부의 방어막을 파괴하고 건조함과 가려움,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목욕 후 체온 조절에 실패하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고 욕실에서의 한 번의 낙상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지나친 청결은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없애 면역을 약하게 만들고 매일 밤 잘못된 시간에 하는 뜨거운 목욕은 숙면을 방해해 몸의 회복을 막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물의 온도를 38도 정도로 유지하고 10분 이내로 씻으며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목욕 후에는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가능하면 앉아서 씻으며 겨울에는 오후 따뜻한 시간대에 목욕을 하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숙면을 원한다면 잠자기 바로 전에 하는 뜨거운 목욕 대신 잠들기 3시간 전쯤에 따뜻한 물로 짧게 몸을 씻거나 조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습관 변화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아침에 활력을 되찾게 만듭니다. 목욕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의식입니다. 노년의 몸은 청결보다 안정, 자극보다 온화함을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을 조금만 바꾸면 삶의 질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과학적이고 현명한 목욕 습관은 단지 피부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더 깊은 잠과 더 긴 생명을 선물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욕실이 다시는 위험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려면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작고 단순한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깨끗함의 본질은 거품이 아니라 균형이며 건강의 비결은 화려한 제품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따뜻한 물, 짧은 시간, 안정된 호흡, 적당한 보습, 그리고 안전한 환경, 이 5가지가 노년의 목욕을 지키는 황금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살아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지키고 올바른 목욕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20해를 바꿉니다. 진정한 청결은 단지 몸을 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욕실은 위험의 공간이 아니라 건강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끗함은 매일 씻는 습관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지키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하는 노년 건강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지키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